오늘 이분이 오신다고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벌써부터 환호성이. 그래 그 헌법재판소의 3월 10일 마지막 그 심판의 방청 신청이 900대 1이었던가요? 그렇죠? 790. 790 몇 대 1. 700대 1. 예. 근데 오늘 신사와 거제 방청권의 경쟁률도 네,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야, 대단한 분인데요. 예, 어떻게 이분이 굉장히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다른 코너 다 빼고 네. 나머지 시간 다 이분과의 시간을 꾸몄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이재정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이재정 의원님. 오방끈에 이재정 의원님은 이재정 의원님은 예쁘시죠? 예. 이재정 의원님은 변호사시고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고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소속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니 얼마 전까지 아주 독한 감기가 걸리셨었어요. 목소리가 안 예, 나왔었는데. 목소리도 거의 내지지 못하실 정도인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이분들과 입사 동기고요. 이재정입니다. 미인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처음이요?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요? 저는 꽤나 오래 알아왔는데도 그런 얘기 아니, 절대로. 미인이라는 말씀을 아래에서 하셨고 아. 저는 물어봤어요. 미인이시냐고.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반어법. 미인이에요. 예. 뭐 취향은 다양하니까 예, 그분 취향인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우선 우리 그 방청객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실 팟캐스트 애청자 여러분께 네. 화끈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방송은 18일 날 업로드돼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들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3월 14일 사탕수거로 바쁘셔야 되는 날인데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세요. 두 분이 뭐 사탕쯤은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왔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둔 사탕 나중에 가시는 길에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받아가세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아이 그렇게 주시면 제가 준비하지 않은 게 딱 티가 나잖아요. 사실 제가 준비한 네. 걸로 하기로 했는데. 네. 우와.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아까 챙겨서 올라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 까먹었잖아요. 예. 저 지금 오늘 받은 사탕들 보통 의원님들은 이제 먹을 거 의원실로 들어오면은 다들 이제 보좌진들 나눠서 가지게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먹는 건 절대 양보 못 해요. 전 차라리 돈박스 들어오면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건 양보 못 해서 지금 바리바리 싸놨거든요. 이것도 우리 애기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하트를 알아봐요. 31개월인데 천재예요. 예. 엄마, 아빠, 그리고 둘만 사랑하는 건 안 돼요. 이한이가 사랑하는 하트. 이렇게. 하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예. 제가 그걸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정말 신사세요. 정말 신사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만, 예? 난 정말 뭐야? 아니에요. 덕담할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해주세요. 땀나요. 정말 신사신 게, 이렇게 막, 이제 깔맞춤을 이렇게 차려입은 오버 민주당스럽지 않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만큼 젠틀한 분 드물어요. 그리고 저 지금 안전행정위에서 같이 있는데 말 한마디를 건네도 뭐 여성 남성을 구분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여성을 즐겁게 하는 남성이 저희 민주당에선 드물거든요. 정말 신사세요. 인정해요. 여기서 하나 나도 빨리 해줘. 덕담. 빨리 덕담해줘. 거지가 아니에요, 이분은.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세요. 서울 시내 떡하니 집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엄청 부자예요, 제가. 네. 그 연수원 동기였었는데 저희 연수원 동기들이 늘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주민이를 자꾸 거지라 그래. 연수원에 비하면 용됐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체 그 사진 혹시
혹시 없으세요? 아, 정말 없어요? 다 없었어요, 제가. 다 없앨만 했어요.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의원님 요새 근황 어떻게 지내세요? 간단하게. 다 함께 이제 국민 여러분을 축하해드렸던 탄핵 이후에 사실 더 무거워졌어요. 탄핵 직전에 다들 밤잠 못 주무셨잖아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더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장 입안돼 있는 이 법률로 만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대선에 몰입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도 광장이 필요한 건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날밤을 지새고 계시고 여기 계신 두 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 신사와 거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으셨나요? 알고 계셨나요? 예. 신사와 거지인데 사실 거지는 별로 의식되지 않아서 편안한 분이었거든요. 신사가 굉장히 의식이 돼서 이 자, 두 분이 팟캐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하고 네. 아까 전 의사 선생님 와 계실 때 잠깐 네. 먼저 와서 보고 있었는데 진짜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른쪽 신발 벗고 이렇게 여기 딱 올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던데 발에 땀이 그래서 많아가지고. 편안해졌어요. 출연하신 그 계기가 예. 당황하셨습니다. 네, 거지님. 네, 이 대본을 안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대개 저희들이 그 출연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나 혹은 그분의 뭐 보좌진이나 특히 이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독촉을 하세요. 대본 됐냐? 언제 오냐? 왜 아직도 대본이 안 오냐? 이재정 의원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대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자신감이신지. 그게 아니라 네. 저 여기 시험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하고 평소에 정말 머리 아픈 고민들도 같이 해봤고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막 끈끈한 고민들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 다 털어만 놓더라도 지금 오늘 날밤을 샐 거예요. 그쵸. 아마 그쵸. 그런 얘기들 궁금해 하시겠거니 생각했고, 사실 또 박주민 의원님하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방송을 했었는데, 2시간 생방송을 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완결적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희 한 번도 준비 없이 방송했잖아요. 대본 없이. 대본도 없고. 예, 방송을 해봤었고, 또 만만치 않은, 저 또 인터뷰 프로도 한때 했었는데, 정말 무명인 인터뷰 프로의 팟캐스트에 국민 기꺼이 TV. 예.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역시 대본 하나 드리지 않고, 근데 막 기승전결 짝짝 맞고 예, 굉장히 그때 몰입하게 막, 만드는 네. 훌륭한 인터뷰를 제가 진행자로서 이끌어냈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진행. 진짜. 잠깐만. 표창원 의원을 칭찬했던 게 아니라 자기 칭찬이었던 거야? 뭐야, 이거? 저는 그때 표창원 의원이 쓰신 책 여러 권을 다 읽고 갔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한 권 더 준비해서 다른 분들 선물해 드리려고, 청취자들. 전 준비성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제가 이제 출간한 책들 다 읽고 오신 거 맞잖아요. 네, 그럼. 예. 네. 건설 경제의 법적 문제점, 이거. 읽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땀이 막 나죠? 예. 검색하게 만들어, 왜? 그런 책이 있었나?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 이런 거 예. 읽고 없잖아. 오셨잖아요. 예. 하여간 참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시고. 네. 밖으로는 굉장히 좀 날카롭기도 하고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또 내부 사람들 챙길 때 굉장히 따뜻하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뭐 황교안 총리에게 하시는 모습과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건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오방권 던지지 않고 와서 묶어주세요. 아우, 정말 아직 많은 교육들이 필요한 MC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웃어주시고 네. 이런 관객 반응 보니까 방송 진짜 꽁으로 하시네요. 제가 사실은 그 국민 TV에서 이런 변이 있나라는 프로를 한 1년 반 같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하고 이광철 변호사님이란 분을 네, 셋이서 네, 네. 다 변호사니까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들이 있나. 이런 변을 진행했는데, 기승전 마님으로 모시게 되더라고요. 막 저희가 막 서로 막 이광철 변호사가 저하고 서로 잘났다고 막 하면, 그래, 아유, 이쁘다, 이렇게. 다 정리해. 한 방에 다 정리하고 그냥. 오늘도 뭐 그 모드로 가볼까.
자, 다음 대본 읽어보시고 네네네. 질문하세요. 박주영 의원 차례예요. 예. 뭐 하십니까, 지금? 이재정 의원님이 법안을 한 20여 건 발의를 하셨는데 1호 법안이 굉장히 이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었어요. 네. 사실 제가 뭐 20여 건 발의했다고 하면 대표 발의한 건 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건수는 많지 않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법안에 그렇게 열중하는 편은 아니어서 처음에도 뭐 1호 법원이 공교롭게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붙여서 이제 보도자료를 뿌린 소방관 관련된 법이긴 하지만 이걸 1호로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뭐 처음 19대, 저 20대 들어오고 난 뒤에 다들 물으시잖아요. 1호 법안 뭐 내실 거예요? 이런 인터뷰 초선 의원들한테 다 하거든요. 저는 1호 법안 뭐가 될지 모르겠다. 뭐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무르익은 법안이 1호 법안이 될 것 같다 하고 싶은 것들은 참 많은데 공교롭게도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 됐는데 전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또 같은 안행위 위원이시기도 하고 사실 소방관 눈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쏟아주셨던 분이 우리 표창원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만들면서 표 의원님실에도 이렇게 여쭙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법안을 만드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소방관 하시면 여러분들 자료화면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딱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을은 채로 컵라면 먹고 있는 출동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해야 되는. 근데 처우는 형편없고. 근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자비로 장비를 산대요.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소방관이 소수의 국가직과 대다수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직 공무원이면은 국가가 그 안전에 필요한 만큼 전적인 예산을 부을 수 있지만 지방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이런 공권력들이 대부분은 보면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뭐 분란이 많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소방관 어때? 119 즉시 판단해 즉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일들이 사실상 해소되지 않는 채로 응급조치에 대응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경주 마리나 리조트 사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탁상공론 행정들 때문에 그런 거지 현장에 있는 소방관은 그냥 달려갑니다. 예전에 소방관 생각하면은 불 났을 때 가서 불 끄는 사람들인데요. 어느 순간 고양이까지 구해야 돼요. 말벌집 잡는 건 예산일이죠. 집에 사소한 일만 있어도 누가 해줄지 모르면 소방관 불러야 되거든요. 그만큼 소방관의 업무 영역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리고 인력은 여전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차에 먼저 국가직 공무원화 시켜서 일원화 시켜야겠다. 그리고 소방관의 처우는 바로 소방관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의 처우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동일한 안전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정말 서울 시민이라고 해서 더 안전할 수 있고 저기 뭐 시골 농민이라고 해서 안전에 있어 소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히 그런 공무원 직제와 관련되면 부수돼서 같이 개정돼야 될 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법이 됐습니다. 눈물 닦아주기로. 그래서 이제 패키지법으로 하다 보니까 2호 법안이 국가공무원 정원법. 네, 그런 왜냐하면 방식이 됐죠.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야 되니까요. 예. 3호 법안이 정부조직법. 예, 그렇죠. 정부 조직에 포함시켜야 예, 되니까. 관련된 법안들이 이렇게. 4호가 이제 소방청법. 이렇게 예. 해서 4가지 법을 하나의 패키지로. 예. 지금도 어제 발생한 화재 사건의 현장에 그저 시민 구하겠다고 자기 아내 돌보지 않고 막 불을 막아서고 예,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두 분이 지금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죠. 예.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이 이제 우리 안행이 예. 그 방에 올리셨어요. 쫙 그 사건 처음 날 때부터 올려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 뵈야 될까요? 하는. 근데 저희들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 막 대선 주자들도 이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가는 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예. 치료받고 휴식도 취하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될 텐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예, 그런 또 우려를 해주셔서 그것도 경청할 만한 의견이다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얼마 전에는 사실 방화복을 입고 화재 현장에 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방수복을 입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 그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화복은 또 비싸니까. 예. 그 재질이나.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어떤 약간 이벤트성의 어떤 촬영을 하면서 소방관님의 방화복을 직접 입어봤거든요. 정말 무거운 거예요. 우선 이제 감동이었고요. 덥고. 예. 해진 그 진짜 몇 년의 출동의 경험들이 서려 있는 그 정말 불냄새 나는 그 찌든 방화복이 감동이었지만 저 굉장히 튼튼한 여성인데 그게 굉장히 너무 무거웠어요. 일상생활도 불가능한데 치열하게 그 전투 같은 현장에서 대응하기엔 너무 무거워요. 네. 이걸 가볍게 할 기술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예. 그쵸. 예. 아시잖아요. 예산의 문제예요. 돈. 예. 그분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관의 처우는 단순히 공무원 한두 명에 대한 처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당의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이 또 힘을 쏟아주셔가지고 근래에 많은 힘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당 대선 주자님들도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도와주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전쟁에만 예전에는 대응했는데 사실 예. 요즘엔 전쟁보다도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 국민의 생명을 더 그럼요. 위협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예.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네. 사실 세월호 사태 일어나고 해경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네. 쓸데없는 정말 구조조정을 했어요. 예. 그 바람에 소방안전성도 별도의 독립된 청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안에 네. 이렇게 포함되는 방식으로 해서 별도의 특성 있는 감사합니다. 대응을 하기가 특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의 문제점은 그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그죠? 다시 되돌리고 더 깊은 고민을 더 보탤 필요가 있는 그러게 상황입니다. 말이에요. 그 세월호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165건의 법안이 5시간에 걸쳐서 네.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세월호 관련된 법인데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박주민 의원님도 아마 가슴속에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법이었고요. 이게 뭐냐면 잠수사분들 계시잖아요. 해양에서의 수색 구조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보상금을 드리는 그 규정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아야 네. 할 그런 보상을 입으셨는데 치료가 안 되셨던. 그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잠수사님들의 소위 말하는 잠수병이라는 건요, 이거는 평생 내가 해왔던 벌이로 또는 숙명을 가지고 해왔던 이 일을 다시 못하는 그런 못하게 병이에요. 되죠. 네. 당장 어떤 외상이 아니라 실제 굉장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어떤 장애를 가져온데도 불구하고 통상의 의료 방식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보상금만 줘버리고 말아버리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보상금을 받는 즉시 치료는 못 받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에 모순 지점이 있었는데 그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국가가 포기한 바로 우리 그 아이들 조금이라도 다칠세라. 이미 정말 우리의 삶을 등진 친구들이지만 혹여나 그 몸에라도 상처날세라 꼭 보듬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치아는 못 해드릴 망정 그 상처도 치료 못 해드렸거든요. 너무너무 급한 법이었고 19대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빨리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법인데 다른 정치적 현안들 때문에 이제 미뤄져 왔던 법이고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하긴 했지만 그 법의 통과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원이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하더라도 그간 세월호 문제를 이렇게 꾸준히 관심 가져주셨던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예. 좀 궁금해서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법안이라는 건 보통 발의되고 시행이 되면 네. 보통 시행한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혹시 이 법은
그런 식으로 돼서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세월호 예. 때 민간잠수사 이런 분들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잠수사 분들께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소급하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 이후에 또 그런 국가구조 사업에 참여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께도 적용이 되지만 무엇보다 바로 이 세월호 잠수사 분들께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과교증은 충분히 두었습니다. 체크해 주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특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김관홍 잠수사님 생각 계속 나시죠? 네. 예.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초기에 이제 민간잠수사 그 국가가 보유한 공무원인 잠수사분들이 사실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기술 있고 자신의 장비가 좀 더 갖춰져 있는 민간 잠수사들이 오신 건데 심해 잠수를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정해져 있는 그 한도보다 더 많은 횟수를 잠수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병도 오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와서 거의 많은 수의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잠수를 더 이상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생업을 잃어버리신 건데 단순하게 다쳤다. 그러니까 다쳤으니까 그거 치료할 만큼 얼마. 생업을 잃어버린 거는 치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네. 대우를 해서 굉장히 부당했었는데 아직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예. 시작일 따름이고요. 우선 급한 데다가 저희가 빨간 약 겨우 발라드린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긴 합니다. 게다가 우리 참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분노가 치밀었던 거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네. 맞습니다. 형사 입건하고 기소까지 했잖아요. 물론 기소까지. 무죄 예, 판결이 예. 내려지긴 했지만 예, 얼마 전에 무죄 예.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셨는데 네. 아니, 정말 표창장 드려도 부족할 분들한테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웁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을 거기에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미룬 거죠. 그 우리 잠수사 분들 또 명을 달리하신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 대한 그 죽음의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고 또 다른 잠수사에게 지웠던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이 이 법안 하나로 다 우리 민간 잠수사분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씻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아주 작은 위로라도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위로를 해주신 이재정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이거 말고 소개하고 싶으신 법안이 있으십니까? 이제 제가 사실 1호법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법안인데 묘연합니다. 지금으로선 통과가 묘연한 법인데 저희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저희 한 1, 2년 전에 SK텔레콤 뭐 이런 통신사가 가지고 자기 통신 자료가 어디에 제공된 적 없는지 확인하는 거 여러분들 SNS상에서 방법도 공유하고 하셨죠.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걸 악용했던 거죠. 네. 남용해가지고 영장 없이 우리의 통신 자료를 확보해 갔던 거죠. 그래서 그걸 영장이나 기타 법원의 어떤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한 절차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그 법안에서 제가 몇 가지로 더 보충하려고 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요. 또 테러 방지법이더라고요. 테러방지법. 예, 테러 방지법에서 무한히 허용을 해놔서 제가 어떤 법을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해도 우리 뭐 국회에 이렇게 법안을 성안을 하다 보면은 입법 체계 내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테러 방지법이 또 이렇게 장애가 되고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전에 팩스 시대 때, 그다음 집전화 시대 때 만들어진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지금 1대1 핸드폰 시대, 그야말로 주민등록 번호만큼이나 개인의 고유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된 이 마당을 규율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는 아직은 묘연해요. 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 캠페인 있을 때 그 조회를 해봤어요. 제 통신 자료를 몇 군데가 가져갔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한 4군데에서 제 걸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 검찰청, 예. 국정원, 예. 또 한 군데 어딘가요? 국정원은 없고요. 아, 없었어요? 검찰인데 이제 서울중앙지검, 뭐 인천지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왜 이렇게 가져갔냐 그랬더니 세월호 때문에 가져갔다는 예. 거예요. 근데 제가 세월호 관련돼서 조사받을 게 뭐가 있다고 제 걸 이렇게 가져가서 리스트에 올라가신 거죠? 뭐 블랙리스트. 네. 아니, 네.
화이트 리스트라고 좀 해주세요. 뭐 받았습니까? 아니요, 박주민 의원도 아마 그 청와대 김영환 수석의 그 수첩. 비망록, 예.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 수첩에 이름이 올라져 있잖아요. 네, 이재정 예. 변호사도, 이재정 의원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수첩에. 예. 제 이름은 왜 없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요. 바로 이런 거죠. 아무런 블랙리스트에 위협이 안 됐단 없었다는 말이에요, 것이 제가? 모욕적인. 아 진짜 화가 나요. 저는 예.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 도와준다고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고 그 수첩에 기재가 돼 있었고 네. 통진당 해산 사건을 예, 예. 담당하고 있다고 네. 그 수첩에 기재가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일상이 통제되는 사회 정말 네. 무섭잖아요. 그죠? 이제는 뭐 저희가 핸드폰을 쓸 때는 누구든 내 걸 본다 생각하고 쓰긴 하지만 네.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통신사실 조회라는 게 누구랑 전화를 주고받았느냐, 누구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내용은 모르니까 도감청이 아니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통신 자료 조회를 하면은 저분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모 일배들이 쫙 나오거든요. 저한테 주로 연락하는 사람들 그분들이에요. 예. 무수한 지금 6만 건의 문자 메시지 뭐 이렇게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거 한번 출력해서 책으로 출간하시는 건 어때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보좌진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그분들은 저랑 1대1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보낸 건데, 아. 그 내용조차도 공개하는 게 인권 위반이다라고 제가 우와, 멋지다. 깜짝 놀라고 배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비실명 처리를 좀 해서 그래도 그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표현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표현 자체가 그분이 저 혼자만 보리라고 생각하고 보낸 건데, 그 표현을 제가 공개하면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도 저건 내가 보낸 건데? 그래요. 라면서 왜, 내가 너만 보라고 보냈는데 왜 이걸 일반에 공개했어? 뭐 이런 거죠. 이런 분입니다. 박사모 좀 사랑 좀 해주세요. 어? 박사모는 진짜 표 의원님을 사랑해드려야 돼. 아니 사실 고민이 많은 지점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에너지 왜 그렇게 비틀어졌을까 고민도 되면서도 그런 에너지를 마냥 배척하고 있어야 되는가, 어떤 맞아요.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전적으로 한번 그래도 동의합니다. 대화 시도, 네. 토론 시도 이런 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살짝 미니 대화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니 제가 대화. 2014년 초에 그 미국 교포분들이 초청을 해주셔서 네. 미국 동부, 중부, 서부 일대를 순회하면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 계시는 박사모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군 관련 어르신 분들, 이분들이 군복을 입고 20분 정도가 몽둥이를 들고 오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 오시라. 그래서 저랑 대화 나눕시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무슨 이유였냐면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러나라, 사퇴해라, 나라 다스릴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이런 것들을 이제 SNS에 쓰고 기사화되고 그래서 이런 국가원수 모독하는 놈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분노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이제 20분이랑 같이 앉아서 제가 이제 피자를 쌌죠.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 대화가 상당히 부드럽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런 대통령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이고 국가고 우리의 민주주의고 이제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더니 끝나고 가실 때는 특히 이제 저희 부친이 해병대에서 평생을 보내셨고 국가 유공자시거든요. 그런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랬더니 막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주시고 잘해라. 좀 너무 세게만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은 적은 있어요. 그래요. 예, 작은 단위의 대화였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화는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그 많은 분들과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예, 이재정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결로 시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 보면은 잘 사는 노인들 뭐 진짜 구찌 빽 빼고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아니죠. 그분들 아니에요. 사회에서 예. 소외받은 맞아요. 분들이거든요. 왜 그분들의 복리를 고민하는 민주당이나 야당들보다 그분들을 좀 소외시키는 법률을 더 많이, 정책을 더 많이 고민하는 새누리당을, 자유당을 지지할까에 대한 고민이 오랜 화두였기도 한데, 그런 뭐 시스템적으로 그분을 도와드리면서 당신을 도와드리는 거라는 분명한 설명과 함께 또 그분들이 문화적으로 이 사회에서 소외되는 것들을 좀 채워드릴 만한 또 다른 공간도 열어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단호해야 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제는 통합할 때입니다 하지만 전제는 당연히 있어요. 가로 앞에 적폐청산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죄는 끝까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개혁은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죄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지도록 하고 공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리는 등 그걸 해야 진정한 통합이 된다는 건 맞는 거예요. 예. 네.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사실 말은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 견지를 꾸준히 견지하고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늘 판단의 이제 어떤 구체적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이견도 저희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래서 저희가 어깨가 무거운 거예요, 사실. 그 참 그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어르신 중에 좀 그 상당히 온화하고 상당히 지적인 분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마지못해서 오셨고 저한테 따로 말씀 주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미국에 계시는 한국 어르신들의 이중적 행태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 내에서 투표를 할 때는 무조건 민주당을 찍으신대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복지와 사회 격차 해소,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 민주당. 미국에서 선거를 하면 네. 그래서 본인에게 민주당을 찍으면 나에게 이 외국의 이민자이고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이고 이런 사람에게 유리하다. 오바마 케어라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알고 계셔서 투표를 하신대요. 네. 그런데 이제 재외 국민으로서 한국 관련 투표를 하시면 무조건 1번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선 과거의 한국 전쟁의 상처와 그 이후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야당은 빨갱이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게 각인되어 계시고 두 번째로는 본인에게 한국의 어떤 당이 집권하는지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노인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젊은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준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막연한 공포가 막연한. 예. 근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고엽제 전후회 분들에게 그 보상금이 내려갈 수 있었던 건 노무현 대통령 때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뭐 상위 공경이라든지 전몰 장병이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분들에 대한 네. 복지 혜택은 거의 대부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다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분들이 야당 규탄을 위한 집회에 동원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태극기 집회에 모이신 어르신들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을 또 제가 또 들어보면 직접 가서 듣기 좀 무서워서 걸러서 예. 박근혜 대통령을 막 지지해서 모이신 분들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야당이 미워서. 뭔가 그렇죠. 야당이 뭔가 그 정권을 차지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왔다고 예. 얘기하시는 분이 예. 굉장히 많다는 맞아요. 거예요. 예. 좌파에게 정권을 줄 수 없다. 그렇죠. 네, 예, 예. 네. 좀 어떻게 설득할 건지 사실 고민이 필요해요. 뭐 앞에서 앉혀놓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한 분 한 분 진짜 피자 한 판씩 다 사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저희 할머니만 하더라도 외할머니세요, 외할머니. 네. 바로 가까운 외할머니신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셨거든요. 지금도 그 말씀하세요. 손녀딸이 그래도 가문에 몇 대를 걸쳐도 없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인데 저희 집 되게 가난한 집안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손녀딸보다도 안중에도 없고 이 불쌍한 박근혜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가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그 정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들은 일단 어쩔 수 없고라고 제외하는 게 과연 맞는가? 또는 그 어스름한 정서들이 또 지금 중장년층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재정 의원님은 경상북도 대구 출신이시고요. 네, 우와. 대구요. 대구에서 대구요. 초중고로뿐만 대학교까지. 아니라 대학교까지 대구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사투를 안 쓰시는. 대구 여자예요. 아니 진짜 저는요 앞에 여기에 경상도 분 계시고 예. 여기 서울 분 계시면요 그런 거 보면 나 진짜 언어 천재인 것 같아요. 한 문장 안에서도 사투리와 서울 말이 이렇게 눈빛에 따라서 이렇게 천재인데? 거기에 영어도 같이 하시. 불어까지 이렇게. 예. 예. 네. 자, 뭐 일단 정말 그 우리 이재정 의원님하고 이야기하면 날밤을 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또 저 사인이 올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 코너. 조선 실세 코너입니다. 네, 조선 실세. 예. 이
초선 실세가 무슨 뜻이냐면요. 네. 초선들이 실제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아. 조선 실세라는 게 아니고요. 아니, 저는, 조선 실세, 나밖에 없는데. 굳이 이런 걸 코너로 만드나? 다음에 어떡하려고. 일회용 코너예요. 네. 이래요, 코너예요. 그 이분이 아. 다음 대통령 하시면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연이어서 그렇죠? 예, 비싼 분. 네. 조선 실세. 네, 어떻게 살고 있나고요? 네. 예.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어떤 조사를 해봤느냐? 예, 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오. 이재정 검색어를 누르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가. 네네. 시기에 따라서 그랬더니 상당히 독특한 그 모양이 나옵니다. 특정 시기에 집중된 검색 빈도를 보이고 있죠. 저걸 버즈량이라고 버즈량이라고. 버즈량이라고 버즈량. 하더라고요. 예. 검색 빈도. 네. 요 한 4개의 꼭지점이 보입니다. 저기 제가 볼 때는 작년 4월 같은 경우라면은 네. 예. 뭐 비례대표 몇 번 이러니까 그 사람 네. 누군가 하고 검색해봤을 거. 네. 그 두 다음에 번째.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쯤에는 11월 초. 7일? 11월 11월 7일. 초. 예. 아 그럼 오방근인가요? 11월 7일은 아니요, 그 전인 것 같아요. 대통령 하야 브리핑. 아 하야에 관련된 브리핑을 아 제가 했을 원내 때. 대변이니까 네. 브리핑. 그리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예예 또 뭐가 있던가요? 제가 뭔 사고를 쳤던가요? 이재정 교육감하고 섞였던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있고, 네. 그것도 있고, 여기 몇 개가 겹쳤어요, 이때, 이 당시. 국민 참여 재판을 스스로가 받으시는 아. 피고인이 되신 거죠. 아, 네. 네네네. 지금 1심 마쳤고 2심 준비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어떠셨어요?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고, 사실, 국민참여재판 하면은 뭐, 할 수 있다며? 이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사실상은 유죄 판결인데, 여의도 정치에선 선고유예 하면 다들 축하해준대요. 그렇죠. 왜냐면, 배지를 떼느냐 안 떼냐면 집중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무죄 다툼을 했기 때문에, 네. 다소 이제 원했던 결과가 아닌데, 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신뢰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했던 걸 후회하지 않고, 박주민 의원이 변호사던 시절에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요. 국민을 국민대로만 두면 괜찮아요. 근데 재판관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제도가 있어요. 국민참여재판도 개선이 필요해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대법원도 말을 해놓고서 당시에 안도현 시인 재판이라든지 낙검수 재판을 보고서 갑자기 입장을 표변해가지고 국민참여재판은 정말 전문성이 없는 국민에 의해서 마구 재판되어지는 것처럼 매도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전 그렇지 않고 확대되는 게 맞고 더욱이 판사가 임의로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선고유예를 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참여재판을 지지합니다. 이제 2심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나중에 뭐 좋은 결과 가지고 말씀 나누겠지만 오늘은 뭐 재판 얘기 길게 하려고 뵌 건 네. 아니니까요. 하여간 얼마나 황당하고 예. 예, 엉뚱한 재판이었나. 그 말씀은 하더라고요. 자기 재판 아니고 비례대표가 예. 총선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한 말 가지고 네. 문제가 된 건 처음이래요. 사상 처음에 사상 항상 처음일 것 같아요. 처음이래요.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의원님 선거할 때도 어떻게 이재정 네, 의원 예. 갔었나요? 그 대부분 지역구 네. 의원님들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이제 저는 기억하죠. 유난히 그 다리 밑에서 예, 그죠? 예. 다리에서, 예. 아, 맞다. 예. 예. 다리 밑에 누가 왔다 간 건 기억하시죠? 예, 제가 왔다 갔어요. 예, 거기 이모 마트 앞이었습니다. 예. 예. 네. 굉장히 맞습니다. 분위기 좋았었어요. 네. 저희가 유세를 다니다 보면은 거기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의 분위기가 지역마다 느껴지시죠? 달라요. 예. 근데 확실히 에너지가 넘치시고 네. 그런 데는 보면 야, 여긴 되는 데다 싶은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막 신이 나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랬고 이것도 그랬어요. 저희 예. 저희 지역에 이것도 그랬고 와가지고 이것도 그랬어요. 와가지고 자기 선거구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한다 이랬죠. 여기 올라 그러시나? 나 떨어지면. 그건 아니고. 아유.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당시가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어 상위 순위 2위를 차지하신 거예요. 전체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그런데 더 심한 것은 그 옆에 있는 1위. 12월 19일. 예, 12월 19일 날. 이때는 이때가 당연히- 오방색 끈이었죠. 예. 그런가요? 예. 혹시 11월 달이 오방끈이고 12월이 두 번째 그 상임위 질문 아닌가요? 12월
19일이라고 돼 예, 있는데. 11월 19일이. 그래요. 대본 그만 보시고 검색 찬스. 검색 찬스. 아마도 이제 두 번의 대정부 질문 때 아, 두 두 번 번째 다 질문. 두 번 다 이제 검색 순위 1위 하긴 했는데 이 버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긴 했는데요. 네. 그 덕에 이름도 알리고 특히나 우리 이제 극보수 분들이, 친박 분들이 특히 저를 잘 아시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이 보신 영상보다 그분들이 더 많이 공유해 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엄마의 카톡방에도. 그걸 이제 앞에 모두 발언까지도 누군가가 만든 것 같아요. 막 돌리시니까 엄마 카톡방에도 여러 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제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러고 네이클로바 있는 그런 거 복사해서 막 돌리시고 하잖아요. 유행하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 영상도 같이 띄우셨어요. 아,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이름 나서 좋지 않냐.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논란 과정에 있는 걸 즐기잖아요. 근데 시원하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제가 준비했던 많은 내용들이 더 부각되지 못하고 네. 그리고 평소에도 너무나 잘하는 의적 활동을 그걸로 부각하지 못하고 5번끝 또는 황교안으로만 자꾸 네. 대표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아쉬움이 좀 더 많긴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동병상련. 그럴 것 같았으니까 눈길을 이쪽으로 아니,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진짜 동병상련 한번 보여드릴게요. 3위였던 게 1월 30일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 1월 30일 버즈량인데 이게 뭐냐면 PPT가 사진은 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표 의원님이 문제가 됐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에서 전원이 네, 본회의장 앞에서 도열해서 도열해가지고 표창원 사퇴하라. 표 의원님을 환영하고 있을 때 이재정 의원이 뒤따라 들어가면서 아주 박근혜 대통령한테나 먼저 예, 그런 예. 말을 하세요라고 하면서 웃음을 띠고 들어갔던 장면. 예. 그게 이제 미소로. 3위였어요. 3위. 아니, 이제, 표 의원님의 사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또, 저희는 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특별히 또 고민이 있는 변호사였다 보니까 할 말도 참 많지만 그 말을 자체하고서라도 일단 그 상황에서 정말 일렬로 서가지고 가만히 깔아놓고 석고대지 하고 있어도 부족할 새누리당 아닙니까? 근데 기가 막히고 정말 웃겨요. 여러분들도 로텐도를 딱 들어섰는데 정말 2열로 이렇게 딱 줄 맞춰 서가지고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3선, 4선, 5선 의원들 쫙. 그러니까요. 시쳇말로 예. 진짜 가오 없게 그분들이 왜 초선 의원이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국회에서는 묘한 그런 룰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 원내대표, 네. 정우택 원내대표가 네. 교섭단체 연설하는데도 기습적으로 예. 보통 원고를 원고가 미리 없어요. 공유하는데 기습적으로 표창원 의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의원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의원님이 그냥 몇 선급이 된 거죠. 보통은 갑자기. 원내대표 정도면은 초선 의원과 이렇게 맞짱을 안 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의 어떤 이제 지위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가오라고 이름도 생각하거든요. 모르죠. 그쵸. 다른 당의 초선 의원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예. 원내대표가. 그 문제를 쪼잔하게 가져오니까 특히 의원들은 더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로텐더홀에 들어서던 사람들이 웃었던 사람들은 저만이 아니에요. 다들 화도 안 나요. 어이가 없잖아요, 사실.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어느 때인데 니들이 그러고 있니 싶잖아요. 그래서 웃은 건데 다른 분들도 웃고 지나갔는데 하필 저의 미소가 가장 아름다웠나 봐요. 왜냐면 국회 출입 기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의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네. 실제 아이고. 제가 웃으면서 들어오는 걸 봤어요. 안쪽에서. 네. 근데 진짜 해맑게 웃고 너 무슨 개 탔나 그랬네. 엄청 해맑게 웃길래 정말 오늘따라 표정 좋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막 이게 사진이 막 도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아주 그냥. 예. 근데 사실 그런 관심이나 검색 순위 1위 이런 건 좀 무서워요. 그렇지 않으세요, 표현이? 무섭죠. 아유, 정말. 예. 아침에 특히 저보다 제 아내가 맨날 스마트폰 딱 켜면은 오늘 혹시 또 오르지 않나? 오늘도 제 아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도 하루 종일 말 조심해. 오늘 뭐 아이고. 특별히 뭐 또 있으셨어요? 이거 또 아니죠? 뭐 오늘 이런 게스트도 행사나 있고. 또 아침에 저희가 또 축구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회 축구단에 들어가 있어요. 예, 의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원 축구단에서 오늘 아침에 시합을 한다. 새벽에 7시에. 간다 그랬더니 이제 제 아내가 두 가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 하는데 축구나 하고 있어서 되겠어? 라는 또 보도가 날까 봐 걱정. 둘째, 거기 가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 아니야? 어울리고 그래서 되겠어? 이제 이런 걱정.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파울만 한번 잘못해도 또 그러니까, 예. 할 수도 있잖아요. 신사라더니 발 걸어. 그러니까 이제 이재정 의원님이 그 검색어 네. 공포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연예인들도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막 이름이 뜨면 혹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공포가 일어나. 또 뭐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뭐가 또 나타난 거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아, 그런 게 확실히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다른 거 내세울 거 없는 분들이야, 뭐, 검색순위 오르는 거, 기대하고 즐거워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처럼 힘들다, 콘텐츠가 꽉 차 있는 의원들은, 그죠? 그런 것만 해도 충분한데, 굳이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네, 싶기도 하고. 이런 전개를 예상했어요. 근데 이 버즈량이라는 게 최근에 좀 약간 화제가 된 게 있었는데, 네. 버즈량이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기각될 줄 알았냐 그랬더니 이동욱 변호사가 보고를 하면서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를 했다 그러고, 또 하나가 청와대 비서진이 버즈량을 분석했더니 탄핵 기각이 탄핵 인용보다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갔다라고 보고를 했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탄핵이 돼야 된다는 사람들도 탄핵 기각 검색하잖아요, 그죠? 그걸 모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마무리하라는 또 그래요? 예, 질타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랑할 만한 것도 조금 있는데 넘어가네. 네. 제가 본인이 내 자랑을 해주신다고요? 아니, 뭐, 그러든지, 자. 이런 변들이 있나. 예. 네, 그래서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 마지막으로 네. 그동안 이제 변호사로 상당한 또 봉사를 해오셨잖아요. 그때의 삶, 그리고 그리 길진 않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삶 비교를 하신다면 어떤 삶이 더 행복하세요? 같이 민변 활동을 했던 이제 변호사셨고, 특히 저랑 연소 동기였고, 연수원 시절 그 꽉 막힌 공무원 조직, 연수원도 공무원 조직이냐, 그 인연을 둘 다 이제 각자의 공간에서 왕따 당하는 바람에 그 갑갑함을 앞으로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나눴던 분이 이제 박주민 의원이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지금 법원에 나가 있기도 하고 검찰에 나가 있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저희 동기분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지금도 아마 표창원 의원님도 그런 청운의 꿈을 함께 나누셨던 그 수많은 건강한 그 경찰 조직 친구들이 있을 거, 동료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예.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사실 국회의원이 조금 더 저는 조금 편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민변 활동을 할 때는 생업 활동도 해야 되고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가장인데. 그래서 그 고민과 공익 활동을 이제 병행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나라 걱정하고 내 걱정도, 내 살림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런 모두 전환하는 게 가끔씩 힘들었는데, 국회의원이 됐더니 나라 걱정만 해도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우리 민변 동료 여러분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나라 걱정만 해도 돈을 받는데, 정말 이제 진짜 제대로 나라 걱정을 해야 되겠죠. 저는 300명 중에 단 한 명도 자유당도 포함해서 나라 걱정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이 맞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또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입체화시키면서 교정도 하고, 나 잘난 거 나도 신뢰하고 알지만 그런 방식으로 매몰되다가는 그저 열심히 하는 거, 나 나라 걱정하니까, 나 애국자니까 하고 자족하는 순간 삐뚤어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건강한 동료들과 함께 끊임없이 서로를 점검하면서 그렇게 멋지게 의정활동 하고 싶습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네. 너무나도 멋진 우리 이재정 의원님과 함께 했던 신사와 거지.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 진행 그 PD분은 너무 초조하셔가지고 너무 오래 한다고. 예, 저희들이
늘 마지막에는 네, 네. 마지막 인사 말씀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이 인사 말씀인 줄 알고 좀 멋지게 했는데. 한 번 더 해. 조금만 더 특히 우리 그 방청 오신 분들과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 네. 저는 제가 변호사였고, 그렇다 보니까 공익활동으로 뭐 인권 영역에 관심이 많았던 변호사였고, 그런 곳에 특화돼가지고 비례대표 의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제 4년의 역할이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물론 그것도 제 소임 중에 하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행정이라든지, 국가 권력기구를 감시하는 TF는 기꺼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정치를 복원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하면 전 손들고 반대하거든요. 안 돼요 하거든요.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라는 프레임으로 정치를 축소시키는 프레임은 저는 반대거든요. 배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지는 어디 있는 줄도 몰라요. 저한테는. 이미 결혼반지처럼 어딘가 굴러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처럼 국회를 축소시킨다는 거는 사실상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검찰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찰 권력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통제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정치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한 정치 비판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보다 직접적인 요구들을 하시면서 그냥 아우 여의도 뭐 싸그리 해가지고 다 말아가지고 태평양 바닷가에 다 뭐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의 비판은 비판이 아니거든요. 그건 정말 정치를 외면하는 거니까 전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에 관심 가진 어린 친구들이 있으면, 아까 우리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나중에 정치할 거야? 하니까 저 지금 정치하고 있는데요. 라는 말이 저는 확 와닿았어요. 마찬가지예요. 네가 친구들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오늘 뭐 어떤 일 때문에 싸우다가 갈등 해결한 것도 정치야 해주면서 일상에서 정치를 복원시키면서, 또는 그러면은 나도 정치인 돼보고 싶어요. 그래? 너는 어떤 정치인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봐주고, 내 친구가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해도 어이구 정말 욕만만, 뭔가 출세만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인? 그러면 너는 어느 당에 관심이 많아? 그럼 어떤 정치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정치 얘기를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정치인으로 간다고 하면은 너 왜 정치 같은 거 하려 그래가 아니라 당신은 정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분위기에 정치를 복원시키는 일이 바로 제 역할이 아닐까라고 또 최근에는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저야말로 평범한 국민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영입되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한 시간들이 많았어요. 정치 영역에 있진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누고 싶고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어요. 뭐 교육에도 구현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정치 시스템에 관련된 정치 개혁의 문제, 선거제도 개혁 문제에도 관련될 수 있고요. 저는 끊임없이 이 화두로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다음에는 그 얘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또는 뭐 신사화거지가 몸 모셔주시면 우리가 또 제가 제안을 해봐드릴 테니까 정말 정치 얘기를 맘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마련해보고 싶고, 정말 패기 있고 열정적인 이런 초선들이 있어서, 이런 동료가 있어서 전 너무 행복합니다. 자랑스러운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뭐 네. 대본 없이 하신 얘기잖아요. 전혀 펼치지도 않고. 네, 박시민 의원님도 간단하게 예. 마무리 인사 말씀 하시고. 오늘 뭐 기대된 대로 진행이 돼서 참 즐겁다는 말씀 좀 드리고,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의 복원, 그다음 정치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편하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의 병에 대해서도 편하게 얘기해야 모든 것이 치료되고 정상적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정치가에 대해서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기 시작해야 사실 정치가 제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기회 되면 정치에 대해서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정말 기회 되면 박주민 의원의 연수원 시절 사진을 꼭 찾아오도록 용됐어요. 다 없앴어. 네. 예, 오늘 우리는 임재영 의사 선생님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의 마이웨이, 나만의 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는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의 기준과는 다른 그런 길에 뛰어드셨던 분들이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 특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어떤 결론이기보다는 과정인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고통, 오해, 질타, 비판, 어려움 다 겪으시지만 그것이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가지고 가면서 나의 길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와주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특히 마음이 아파서 힘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시느라고 참 고통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 말씀도 들었고요. 가족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신 선생님 그 말씀도 들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이야기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신사와 거지가 여러분과 만나면서 배우는 이 모든 것들을 국회에서 꼭 법으로,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와 비판으로 반드시 사회 환경을 고쳐내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길을, 가고 싶은 길을 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또 얻습니다. 저희 신사와 거지는 다음 주에도 그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분이 오신다고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벌써부터 환호성이. 그래, 그 헌법재판소의 3월 10일 마지막 그 심판의 방청 신청이 900대 1이었던가요? 그렇죠? 790. 790 몇 대 1. 700대 1. 예. 근데 오늘 신사와 거제 방청권의 경쟁률도 네, 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야, 대단한 분인데요. 예, 어떻게 이분이 굉장히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가 있어가지고 네. 다른 코너 다 빼고 네. 나머지 시간 다 이분과의 시간을 꾸몄다고 합니다. 네. 예, 우리 이재정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어서 오세요. 이재정 의원님. 오방끈에. 이재정 의원님은 이재정 의원님은 예쁘시죠? 예. 이재정 의원님은 변호사시고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계시고 또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소속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으로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네. 아니, 얼마 전까지 아주 독한 감기가 걸리셨었어요.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안 예, 나왔었는데. 목소리도 거의 내지 못하실 정도인데 지금 괜찮으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이분들과 입사 동기고요. 이재정입니다. 미인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처음이요? 박주민 의원으로부터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요? 저는 꽤나 오래 알아왔는데도 그런 얘기 아니, 절대로. 미인이라는 말씀을 아래에서 하셨고 아. 저는 물어봤어요. 미인이시냐고.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아이, 반어법. 미인이에요. 예. 뭐 취향은 다양하니까 예, 그분 취향인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우선 우리 그 방청객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실 팟캐스트 애청자 여러분께 네. 화끈하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예, 방송은 18일 날 업로드돼서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들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3월 14일 사탕수거로 바쁘셔야 되는 날인데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세요. 두 분이 뭐 사탕쯤은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왔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남겨둔 사탕 나중에 가시는 길에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받아가세요.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아이 그렇게 주시면 제가 준비하지 않은 게 딱 티가 나잖아요. 사실 제가 준비한 네. 걸로 하기로 했는데. 네. 우와. 고맙습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아까 챙겨서 올라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예, 까먹었잖아요. 예. 저 지금 오늘 받은 사탕들
보통 의원님들은 이제 먹을 거 의원실로 들어오면은 다들 이제 보좌진들 나눠서 가지게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는 먹는 건 절대 양보 못해요. 전 차라리 돈박스 들어오면 양보할 수 있어요. 근데 먹는 건 양보 못해서 지금 바리바리 싸놨거든요. 이것도 우리 애기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하트를 알아봐요. 31개월인데 오, 첫째예요. 진짜요? 오. 예. 엄마, 아빠, 그리고 둘만 사랑하는 건 안 돼요. 이한이가 사랑하는 하트. 이렇게. 하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고맙습니다. 아, 예. 제가 그걸 알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 정말 신사세요. 정말 신사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만, 예? 난 정말 뭐냐? 아니에요. 덕담할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해주세요. 땀나요. 정말 신사신 게, 이렇게 막, 이제 깔맞춤을 이렇게 차려입은 민주당스럽지 않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만큼 젠틀한 분 드물어요. 그리고 저 지금 안전행정위에서 같이 있는데 말 한마디를 건네도 뭐 여성 남성을 구분하는 게 좀 웃기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여성을 즐겁게 하는 남성이 저희 민주당에선 드물거든요. 정말 신사세요. 인정해요. 여기서 하나 나도 빨리 해줘. 덕담. 빨리 덕담해줘. 거지가 아니에요, 이분은.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세요. 서울 시내 떡하니 집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엄청 부자예요, 제가. 네. 그 연수원 동기였었는데 저희 연수원 동기들이 늘 하는 얘기가 왜 우리 주민이를 자꾸 거지라 그래. 연수원에 비하면 용됐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체 그 사진 연수원... 혹시 없으세요? 아, 정말. 없어요? 다 없었어요, 제가. 다 없앨만 했어요.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의원님 요새 근황 어떻게 지내세요? 간단하게. 다 함께 이제 국민 여러분을 축하해드렸던 탄핵 이후에 사실 더 무거워졌어요. 탄핵 직전에 다들 밤잠 못 주무셨잖아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때 이후에 더 밤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당장 입안돼 있는 이 법률로 만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 대선에 몰입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앞으로도 광장이 필요한 건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날밤을 지새고 계시고 여기 계신 두 분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우리 신사와 거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계셨나요? 예. 신사와 거지인데 사실 거지는 별로 의식되지 않아서 편안한 분이었거든요. 신사가 굉장히 의식이 돼서 이 자, 두 분이 팟캐스트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하고 네. 아까 전 의사 선생님 와 계실 때 잠깐 네. 먼저 와서 보고 있었는데 진짜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오른쪽 신발 벗고 이렇게 여기 딱 올리고 이렇게 방송을 하시던데 발에 땀이 그래서 많아가지고. 편안해졌어요. 출연하신 그 계기가 뭐예요? 예. 당황하셨습니다. 네, 거지님. 네, 이 대본을 안 받으셨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되게 저희들이 그 출연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나 혹은 그분의 뭐 보좌진이나 그 특히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독촉을 하세요. 대본 됐냐? 언제 오냐? 왜 아직도 대본이 안 오냐? 이재정 의원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대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자신감이신지. 그게 아니라 네. 저 여기 시험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분들하고 평소에 정말 머리 아픈 고민들도 같이 해봤고요. 정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막 끈끈한 고민들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 얘기 다 털어만 놓더라도 지금 오늘 날밤을 샐 거예요. 그쵸, 아마 그쵸. 그런 얘기들 궁금해 하시겠거니 생각했고 사실 또 박주민 의원님하고는 굉장히 오랜 시간 방송을 했었는데 2시간 생방송을 하고 사람들은 굉장히 완결적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희 한 번도 준비 없이 방송했잖아요. 대본 없이. 대본도 없고. 예. 방송을 해봤었고 또 만만치 않은 저 또 인터뷰 프로도 한때 했었는데 정말 무명인 인터뷰 프로의 팟캐스트에 국민 기꺼이 TV. 예.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그때도 역시 대본 하나 드리지 않고 근데 막 기승전결 짝짝 맞고 예, 굉장히 그때 몰입하게 막, 만드는 네. 훌륭한 인터뷰를 제가 진행자로서 이끌어냈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진행. 진짜. 잠깐만. 표창원 의원을 칭찬했던 게 아니라 자기 칭찬이었던 거야? 뭐야, 이거? 저는 그때 표창원 의원이 쓰신 책 여러 권을 다 읽고 갔었어요. 그리고 그 책을 한 권 더 준비해서
다른 분들 선물해 드리려고 청취자들. 전 준비성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제가 이제 출간한 책들 다 읽고 오신 거 맞잖아요. 네, 그럼 예. 네. 건설 경제의 법적 문제점 이거 읽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땀이 막 나죠. 예. 검색하게 만들어. 왜? 그런 책이 있었나?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해결 이런 거 예. 읽고 없잖아. 오셨잖아요. 예. 하여간 참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대단하시고 네. 그 밖으로는 굉장히 좀 날카롭기도 하고 사이다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또 내부 사람들 챙길 땐 굉장히 따뜻하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뭐 황교안 총리에게 하시는 모습과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건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정말 친절하게 잘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해치지 않아요. 해치지 않아요? 오방권 않아요? 던지지 않고 와서 묶어주세요. 아, 정말 아직 많은 교육들이 필요한 MC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웃어주시고 네. 이런 관객 반응 보니까 방송 진짜 뽕으로 하시네요. 제가 사실은 그 국민 TV에서 이런 변이 있나라는 프로를 한 1년 반 같이 진행을 했었었는데 저하고 이광철 변호사님이란 분하고 네, 셋이서 네, 네. 다 변호사니까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들이 있나? 이런 변을 예. 진행했는데 그 기승전 마님으로 모시게 되더라고요. 막 저희가 막 서로 막 이광철 변호사가 저하고 서로 잘났다고 막 하면 그래 아유 이쁘다 이렇게 다 정리해. 한 방에 다 정리하고 그냥. 오늘도 뭐 그 모드로 가볼까요? 자, 다음 대본 읽어보시고 네네네. 질문하세요. 박주영 의원 차례예요. 예. 뭐 하십니까 지금? 이재정 의원님이 법안을 한 20여 건 발의를 하셨는데 1호 법안이 굉장히 이제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었어요. 네. 사실 제가 뭐 20여 건 발의했다고 하면 대표 발의한 건 치고는 많은 편은 아니에요. 건수는 많지는 않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법안에 그렇게 열중하는 편은 아니어서 처음에도 뭐 1호 법안이 공교롭 그 전투 같은 현장에서 대응하기엔 너무 무거워요. 네. 이걸 가볍게 할 기술이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예. 그쵸 예. 아시잖아요. 예산의 문제예요. 돈이죠, 돈. 예, 그분의 안전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소방관의 처우는 단순히 공무원 한두 명에 대한 처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 당의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이 또 힘을 쏟아주셔가지고 근래에 많은 힘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 당 대선 주자님들도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고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도와주시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소방관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전쟁에만 예전에는 대응했는데 예. 사실 요즘엔 전쟁보다도 안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 국민의 생명을 더 그럼요. 위협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예.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네. 사실 세월호 사태 일어나고 뭐 해경이 해체되고 그러니까 네. 쓸데없는 정말 구조조정을 했어요. 예. 그 바람에 소방 안전성도 별도의 독립된 청이 아니라 국민안전처 안에 네. 이렇게 포함되는 방식으로 해서 별도의 특성 있는 감사합니다. 대응을 하기가 특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워져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세월호의 문제점은 그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즉자적으로 대응을 했던 거죠. 그죠? 다시 되돌리고 더 깊은 고민을 더 보탤 필요가 있는 그러게 상황입니다. 말이에요. 그 세월호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165건의 법안이 5시간에 걸쳐서 네.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세월호 관련된 법인데요.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박주민 의원님도 아마 가슴속에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법이었고요. 예, 이게 뭐냐면 잠수사분들 계시잖아요. 해양에서의 수색 구조에 참가하신 분들에게 보상금을 드리는 그 규정이 있었지만 치료를 받아야 네. 할 그런 보상을 입으셨는데 치료가 안 되셨던. 그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면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잠수사님들의 소위 말하는 잠수병이라는 건요, 이거는 평생 내가 해왔던 벌이로 또는 숙명을 가지고 해왔던 이 일을 다시 못하는 그런 못하게 병이에요. 되죠. 네. 당장 어떤 외상이 아니라 실제
굉장한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어떤 장애를 가져온데도 불구하고 통상의 의료 방식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뭐 부조금만 보상금만 줘버리고 말아버리는 것 때문에 실질적인 치료를 더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보상금을 받는 즉시 치료는 못 받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법에 모순 지점이 있었는데 그분들 어떤 분들이세요? 국가가 포기한 바로 우리 그 아이들 조금이라도 다칠세라. 이미 정말 우리의 삶을 등진 친구들이지만 혹여나 그 몸에라도 상처날세라 꼭 보듬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치아는 못 해드릴 망정 그 상처도 치료 못 해드렸거든요. 너무너무 급한 법이었고 19대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빨리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법인데 뭐 다른 정치적 현안들 때문에 이제 미뤄져 왔던 법이고 이번에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통과하긴 했지만 그 법의 통과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원이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하더라도 그간 세월호 문제를 이렇게 꾸준히 관심 가져주셨던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으니까 가능했던 겁니다. 예. 좀 궁금해서 많은 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법안이라는 건 보통 발의되고 시행이 되면 네. 보통 시행한 이후에 발생한 일들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혹시 이 법은 그런 식으로 돼서 뭐 과거에 있었던 뭐 세월호 때 예. 민간잠수사 이런 분들에는 어떻게 되는지.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월호 잠수사 분들께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소급하는 규정을 뒀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 이후에 또 그런 국가구조 사업에 참여하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는 분께도 적용이 되지만 무엇보다 바로 이 세월호 잠수사 분들께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경과 교정은 충분히 두었습니다. 체크해 주셨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특히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김관홍 잠수사님 생각 계속 나시죠? 네. 예.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초기에 이제 민간 잠수사 그 국가가 보유한 공무원인 잠수사분들이 사실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기술 있고 자신의 장비가 좀 더 갖춰져 있는 민간 잠수사들이 오신 건데 심해 잠수를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정해져 있는 그 한도보다 더 많은 횟수를 잠수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수병도 오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와서 거의 많은 수의 분들이 말씀하신 것 이게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라는 타이틀을 저희가 붙여서 이제 보도자료를 뿌린 소방관 관련된 법이긴 하지만 이걸 1호로 하겠다라는 뜻은 아니었고요. 당시에 뭐 처음 19대, 저 20대 들어오고 난 뒤에 다들 물으시잖아요. 1호 법안 뭐 내실 거예요? 이런 인터뷰 초선 의원들한테 다 하거든요. 저는 1호 법안 뭐가 될지 모르겠다. 뭐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한 다음에 이제 무르익은 법안이 1호 법안이 될 것 같다 하고 싶은 것들은 참 많은데 공교롭게도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이 됐는데 전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또 같은 안행위 위원이시기도 하고 사실 소방관 눈물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쏟아주셨던 분이 우리 표창원 네.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법안을 만들면서 표 의원님실에도 이렇게 여쭙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법안을 만드는 건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소방관 하시면 여러분들 자료화면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딱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을은 채로 컵라면 먹고 있는 출동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딱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해야 되는. 근데 처우는 형편없고. 근데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자비로 장비를 산대요. 그게 괜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가 사실 소방관이 소수의 국가직과 대다수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이원화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직 공무원이면은 국가가 그 안전에 필요한 만큼 전적인 예산을 부을 수 있지만 지방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이런 공권력들이 대부분은 보면 소위 경계선상에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굉장히 뭐 분란이 많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소방관 어때? 119 즉시 판단 즉시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경계선상에 있는 일들이 사실상 해소되지 않는 채로 응급조치에 대응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경주 마리나 리조트 사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탁상공론 행정들 때문에 그런 거지 현장에 있는 소방관은 그냥 달려갑니다.
예전에 소방관 생각하면은 불 났을 때 가서 불 끄는 사람들인데요. 어느 순간 고양이까지 구해야 돼요. 말벌집 잡는 건 예산일이죠. 집에 사소한 일만 있어도 누가 해줄지 모르면 소방관 불러야 되거든요. 그만큼 소방관의 업무 영역은 늘어났는데 예산은 그리고 인력은 여전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차에 먼저 국가직 공무원화 시켜서 일원화 시켜야겠다. 그리고 소방관의 처우는 바로 소방관 공무원이라는 공무원의 처우에 한정된 일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동일한 안전 보호를 받아야 하잖아요. 정말 서울 시민이라고 해서 더 안전할 수 있고 저기 뭐 시골 농민이라고 해서 안전에 있어 소외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특히 그런 공무원 직제와 관련되면 부수돼서 같이 개정돼야 될 법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패키지 법이 됐습니다. 눈물 닦아주기로. 그래서 이제 패키지법으로 하다 보니까 2호 법안이 국가공무원 정원법. 네, 그런 왜냐하면 방식이 됐죠. 공무원의 정원을 늘려야 되니까요. 예. 3호 법안이 정부조직법. 예, 그렇죠. 정부 조직에 포함시켜야 예, 되니까. 관련된 법안들이 이렇게 4호가 이제 소방청법. 이렇게 예. 해서 4가지 법을 하나의 패키지로. 예, 예. 지금도 그 어제 발생한 화재 사건의 네. 현장에 그저 시민 구하겠다고 자기 아내 돌보지 않고 막 불을 막아서고 예, 어, 얼마나 구조하시던. 뜨거웠을까요? 예, 얼마나 두 뜨거웠을까요? 분이 지금 중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입원 예, 중이시죠. 예, 예. 그래서 이재정 의원님이 이제 우리 안행이 예. 그 방에 올리셨어요. 쫙 그 사건 처음 날 때부터 올려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찾아가 뵈야 될까요? 하는. 근데 저희들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 예. 막 대선 주자들도 이제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가는 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예. 치료받고 휴식도 취하시고 안정을 취하셔야 될 텐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예, 그런 또 우려를 해주셔서 그것도 경청할 만한 의견이다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얼마 전에는 사실 방화복을 입고 화재 현장에 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방수복을 입고 가고 있었습니다. 예, 실제 그게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방화복은 또 비싸니까. 예. 그 재질이나.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이제 어떤 뭐 약간 이벤트성의 어떤 촬영을 하면서 소방관님의 방화복을 직접 입어봤거든요. 정말 무거운 거예요. 우선 이제 감동이었고요. 덥고. 예. 해진 그 진짜 몇 년의 출동의 경험들이 서려 있는 그 정말 불냄새 나는 그 찌든 방화복이 감동이었지만 저 굉장히 튼튼한 여성인데 그게 굉장히 너무 무거웠어요. 일상생활도 불가능한데 치열하게 그럼? 이제 잠수를 더 이상 못 하시게 된 거예요. 생업을 잃어버리신 건데 단순하게 다쳤다. 그러니까 다쳤으니까 그거 치료할 만큼 얼마. 생업을 잃어버린 거는 치지 않고 네. 그런 식으로 네. 대우를 해서 굉장히 부당했었는데 아직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예. 시작일 따름이고요. 우선 급한 데다가 저희가 빨간 약 겨우 발라드린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긴 합니다. 게다가 우리 참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분노가 치밀었던 거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네. 맞습니다. 형사 입건하고 기소까지 했잖아요. 물론 기소까지. 무죄 예, 판결이 예. 내려지긴 했지만 예, 얼마 전에 무죄 예.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셨는데 네. 정말 표창장 드려도 부족할 분들한테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세웁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을 거기에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미룬 거죠. 그 우리 잠수사 분들 또 명을 달리하신 분들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그분들에 대한 그 죽음의 책임을 국가가 지지 않고 또 다른 잠수사에게 지웠던 겁니다.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이 이 법안 하나로 다 우리 민간 잠수사분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을 다 씻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아주 작은 위로라도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위로를 해주신 이재정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혹시 이거 말고 소개하고 싶으신 법안이 있으십니까? 뭐, 이제, 제가 사실 1호법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법안인데, 묘연합니다. 지금으로선 통과가 묘연한 법인데, 저희 전기통신사업법상에 저희 한 1, 2년 전에, SK텔레콤 뭐 이런 통신사가 가지고, 자기 통신 자료가 어디에 제공된 적 없는지 확인하는 거 여러분들 SNS상에서 방법도 공유하고 하셨죠.
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그걸 악용했던 거죠. 네. 남용해 가지고 영장 없이 우리의 통신 자료를 확보해 갔던 거죠. 그래서 그걸 영장이나 기타 법원의 어떤 통제를 받게 하기 위한 절차법을 제안을 했는데요. 사실 그 법안에서 제가 몇 가지로 더 보충하려고 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요. 또 테러방지법이더라고요. 테러방지법. 예, 테러방지법에서 무한히 허용을 해놔서 제가 어떤 법을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해도 우리 뭐 국회에 이렇게 법안을 성안을 하다 보면은 입법 체계 내에서 비슷하게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상 테러방지법이 또 이렇게 장애가 되고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전에 팩스 시대 때, 그다음 집전화 시대 때 만들어진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지금 1대1 핸드폰 시대, 그야말로 주민등록 번호만큼이나 개인의 고유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번호가 된 이 마당을 규율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법 그대로 적용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통과는 아직은 묘연해요. 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그 캠페인 있을 때 그 조회를 해봤어요. 제 통신 자료를 몇 군데가 가져갔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뭐 한 4군데에서 제 걸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청, 검찰청, 예. 국정원, 예. 또 한 군데 어딘가요? 국정원은 없고요. 아, 없었어요? 검찰인데 이제 서울중앙지검, 뭐 인천지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왜 이렇게 가져갔냐 그랬더니 세월호 때문에 가져갔다는 예. 거예요. 근데 제가 세월호 관련돼서 조사받을 게 뭐가 있다고 제 걸 이렇게 가져가서 리스트에 올라가신 거죠? 뭐 블랙리스트. 네. 아니야. 네. 화이트 리스트라고 좀 해주세요. 뭐 받았습니까? 아니요, 박주민 의원도 아마 그 청와대 김영환 수석의 그 수첩, 비망록, 예. 비망록이라고 하는 그 수첩에 이름이 올라져 있잖아요. 네, 이재정 예. 변호사도 이재정 의원도 같이 올라가 있어요 수첩에. 예. 제 이름은 왜 없는 겁니까 도대체? 그래요, 바로 이런 거죠. 아무런 블랙리스트에 위협이 안 됐단 없었다는 말이에요, 것이 제가? 모욕적인. 아 진짜 화가 나요. 저는 예. 그때 세월호 가족분들 도와준다고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고 그 음. 수첩에 기재가 돼 있었고 네. 통진당 해산 사건을 예, 예. 담당하고 있다고 네. 그 수첩에 기재가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일상이 통제되는 사회 정말 네.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저희가 핸드폰을 쓸 때는 누구든 내 걸 본다 생각하고 쓰긴 하지만 네.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통신사실 조회라는 게 누구랑 전화를 주고받았느냐, 누구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느냐 이런 거거든요. 내용은 모르니까 도감청이 아니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통신 자료 조회를 하면은 저분들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박사모 일배들이 쫙 나오거든요. 저한테 주로 연락하는 사람들 그분들이에요. 예. 무수한 지금 6만 건의 문자 메시지 이렇게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거 한번 출력해서 책으로 출간하시는 건 어때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보좌진들이 말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그분들은 저랑 1대1의 대화라고 생각하고 보낸 건데, 아. 그 내용조차도